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분을 통해서 자세한 두 종목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이제는 오늘 시작해서 뜨거웠던 테마나 섹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 시험지로 확인해 보시죠. 네,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이 종목의 고점 부근입니다. 한 차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긴 박스권 장세를 그렸는데요. 7월부터 또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경신해냅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았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장대 음봉이 연출됐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 바로 한화오션인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시험지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로 소멸 우려 조선. 보유자 대응 전략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는데 이 일정을 앞두고 마스카 프로젝트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까 기대감이 참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선박을 살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었죠. 이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한화오션을 6%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오늘처럼 아쉬운 조선주의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조선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선 중장기적으로 긍정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단기간 내에 조선업재건을 직접적으로 하긴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역할 더 많아질 거다라는 판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조선주들의 수혜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미 조선 협력 조금은 이 실무 단계에서도 구체화가 되고 있죠. 오늘 홀로 상승한 게 삼성중공업이었는데 비거 마린그룹과 함께 이 해군 MRO를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2% 정도 상승을 했죠. 오늘의 흐름이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담아야 할까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올해 들어서 특히나 또 최근 들어서 쉽빌딩, 이 조선업과 관련한 얘기들을 잘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기 모멘텀은 유효하다, 숨고르기다, 그리고 비중 조절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자, 각각 어떤 대응 전략인지 먼저 이차영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 조선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에 돌면서 상승을 꾀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이 재료가 소멸이 되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해도 결국 이 조선 섹터, 조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수주 사이클과 결국에는 성과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 테마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라든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LNG에 대한 부분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자체에는 큰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저가 물량의 이런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나가고 있고 LNG선 중심으로 마진율을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2026년부터 27년도에 수주 물량의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성장성은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조선의 빅3의 백로그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은 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주 물량은 충분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과연 조선이 이제는 지는 해인가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수주가 어느 정도는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들을 충분히 물량을 쳐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순간까지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갔을 때는 여전히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연계 프로젝트라든지 이 LNG선의 고마진 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숨고르기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분할 보유 전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응 전략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비중을 줄이지는 말고 네. 떨어지면 조금씩 더 사모으는 전략으로 가자.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는 이 조선주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조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두렵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빅3라든지 빅5 좀 조선주 업종 중에서도 대장격에 해당하는 이런 업종을 위주로 해서 기업들을 점점 떨어지는 시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수주가 실적의 개선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2026년, 2027년 그리고 2028년까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꾀할 수도 있는 지금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하준 전문가는 앞서서 이제 써주신 게 비중 조절입니다. 네. 이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 일부 또 수익 실현도 하자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의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를 갖고 있는데 내가 손실 구간이다. 그거는 아예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되는 아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은 이전부터 계속 실려왔고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가 곧바로 반영되려면 뭐 완벽하게 이제 딱 정상회담 끝나고 관련돼서 어느 쪽에 어떻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본다라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느 정도 재료 소멸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의 이 조선주의 하락이 그렇게까지 놀라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흐름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벤트가 있었다라 그러면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벤트가 겹칠 텐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마스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거의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부터는 하나오션이 될 거냐, HD가 될 거냐, 현대가 될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MRO랑 같이 기대했던 제가 주식남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HA중공업이 될 거냐, 이 어떤 기업이 먼저 이 미국에 대한 수주를 따내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먼저 발을 디딜 거냐, 이게 구체화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구체화되지 않은 구간이라 그러면 어쨌든 기대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고 보유자 입장에서 내가 일구간 좀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수익을 챙겨서 현금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의견이 동일한 게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계속 봐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업에 대한 흐름이 여기서 피크아웃이다. 뭐 앞으로 뭐 3년과 4년 후에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그 흐름까지 반영됐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과 사실 원전 르네상스만 얘기하지만 미국은 지금 조선도 르네상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재건에 대한 흐름까지 본다라 그러면 한국을 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대형 LNG선이라든가 방사남정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우리 한국조선, K조선을 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K조선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의 모멘텀을 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바라본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비중 조절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금씩 주워 담는,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조선업에 대한 흐름들은 더 중장기적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최근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넘을 만큼의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오려면 뭐 사실상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가 터져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그 정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미 그만큼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보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직전의 고점이 저항 구간, 거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방법을 택한다라 그러면 저는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은 아마 수시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한 재료들 추적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중기 모멘텀 챙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예상됐던 세론이 나왔지만 뭐 중기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장기 모멘텀으로 보자 그러면 역시나 유효하다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뭐 차트는 한화오션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보였다 보니까 그러면 뭐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들을 좀 유효하게 더 봐야 되느냐, 이 온도차가 나는 건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성하준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 실제 MRO 사업에 대한 수주를 따낼 수 있느냐, 아니면 뭐 대형 LNG선에 대한 수주를 따낼 수가 있느냐, 실제 미국과의 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먼저 도장할지, 삼성중공업 오늘 그에 대한 이슈가 일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추후에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에 관련된 재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대에 대한 재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빅3, 그죠? 조선 3사는 사실 언제 터지냐 문제지 터질 거는 장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확정적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규모가 확정적으로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관련 종목들의 흐름 지금은 낙폭을 키우고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힘까지는 충분히 나온다. 근데 오늘 삼성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까지 하시면
하시면서 관련주들 뭐 하나오션과 현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추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조선과 함께 또 주목을 받았던 섹터라고 한다면 원전이 있겠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있었던 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일부 MOU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주가에 뚜렷하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이차영 전문가님 원전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원전에 대한 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미 협력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제 또 뚜렷하게 얘기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연결을 해서 오히려 원전이 약세가 아니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원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력을 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 AI를 지속화하고 AI를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에너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전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원전만한 사실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와도 지속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협력을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 뚜렷하게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건설을 착수한다거나 하는 정확하게 뚜렷한 이 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조금 옥석거리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조금 시점이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핵심 기자재 공급 기업을 좀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기기라든지 뭐 보일러 등 핵심 기자재를 미국 원전 시장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선별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SMR에 대한 시장 성장 가능성에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향후에 시장의 개화 가능성을 조금 했을 때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원전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 자체가 이 미국의 대형 원전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에 대한 부분의 여부가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가르는 주요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조금 옥석 가르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네. 성화주 매니저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으면서 철강이나 강관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약간은 보였는데 이쪽은 우리가 좀 지속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이 노이즈 발생에 따른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막대한 사업비라든가 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은 어쨌든 이제 대만하고 일본은 그 시장에 일단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지분 투자 개념으로라도 우리가 조금 발을 좀 디뎌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본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아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을 제쳐두기보단 일단 관심 종목 한 켠에는 좀 넣어두고 이 종목에 좀 선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관련 종목들을 관심 종목 넣는다라 그러면 사실 좀 쉽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강관 업체들 뭐 세아제강, 휴스틀, 넥스틀 같은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 될 거고요. 뭐 그 이후에는 뭐 이제 LNG 수송선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또 LNG를 또 운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 모멘텀 보게 되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볼 수 있겠고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 그래서 플랜트나 EPC 쪽을 본다라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현대건설 이쪽을 또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 중에 이왕이면 좀 가장 수급을 많이 끌어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선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보다는 좀 서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브일수록 수급은 대장주 흐름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중소형주한테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좀 보시되 좀 대형주 위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